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온통 파란불이 켜진 끔찍한 폭락장 한가운데서 여러분이 막 떨리는 손으로 스마트폰을 쥐고 있는 겁니다. 상상만 해도 벌써 손에 땀이 나네요. 그쵸. 원래는 그 물타기를 하려고 딱 100주만 사려던 참이었거든요. 그런데 하필 그 순간 손가락이 미끄러지면서 매수 수량에 0이 하나 더 붙어버린 거예요. 아, 그럼 순식간에 천주가 체결된 거군요. 맞아요. 바로 천주가 사져버린 겁니다. 등골이 서늘해지고 그날 밤은 완전히 뜬 눈으로 지새웠겠죠. 당연하죠. 피가 마르는 기분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바로 다음 날 시장이 미친 듯이 수직 상승을 하면서 그 오타 한 번으로 여러분 지인의 계좌에 무려 5억 원의 수익이 찍힙니다. 와, 5억이요. 진짜 꿈 같은 이야기네요. 진짜 꿈 같죠? 하지만 오늘 우리가 심층 분석에서 파헤쳐볼 자료에 등장하는 실제 사례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 미친 변동성 장세, 그러니까 도박장인지 전쟁터인지 분간조차 안 가는 2026년의 주식시장에서 살아남는 법을 풀어볼 겁니다. 네, 아주 중요한 주제입니다. 특히 이런 극심한 변동성 속에서 차에서 튕겨나가지 않고 끝까지 승리하는 구체적인 대응법이 대체 무엇일까? 그 이면에 숨겨진 논리를 낱낱이 해부해 보겠습니다. 전문가님, 방금 말씀드린 그 5억 원 수익 인증글이 있잖아요. 네네. 솔직히 말해서 저는 그거 보면 배가 엄청 아프거든요. 그런데 이 자료에서는 그런 성공 스토리를 철저하게 경계해야 한다고 아주 강하게 경고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아주 치명적인 인지적 오류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바로 행운과 실력의 혼동이죠. 아, 행운과 실력을 헷갈린다? 네, 만약 그 5억을 번 사람이 대중들 앞에서 내가 차트를 보니까 딱 지금이 바닥이더라, 내 직감을 믿어라 이렇게 외친다면 어떨까요? 오, 그럼 불안에 떨던 수많은 사람들은 그 사람을 완전 투자 천재로 추앙하겠죠. 다음 픽을 무조건 따라서 할 거고요. 맞습니다. 바로 그게 완벽한 파멸의 레시피라는 겁니다. 잠깐만요. 여기서 제가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의 마음을 대변해서 반론을 하나 제기해 볼게요. 네, 해보시죠. 아니, 그래도 주식시장의 유일한 목적은 결국 돈을 버는 거잖아요. 결과적으로 돈을 크게 번 사람에게 노하우를 배우는 게 자본주의의 당연한 이치 아닌가요? 직관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기 쉽죠. 솔직히 이론만 빠삭하고 계좌는 마이너스인 경제학자보다 운이든 뭐든 어쨌든 수십억을 번 복권 당첨자한테 재무 상담을 받는 게 사람 심리잖아요. 아주 날카롭고 현실적인 질문입니다. 통장에 찍힌 숫자가 곧 그 사람의 실력이라고 믿고 싶어지니까요. 하지만 투자의 세계에서는 그게 가장 치명적인 함정입니다. 함정이요? 왜죠? 방금 말씀하신 복권 당첨자에게 당첨 비결을 물어보면 뭐라고 할까요? 조상님이 꾼에 나와서 번호를 알려줬다. 혹은 그냥 매일 가던 편의점에서 샀을 뿐이다. 이러겠죠. 네, 뭐 딱히 비결이랄 게 없죠. 그렇죠. 그건 재현이 불가능한 그냥 운입니다. 우리는 메신저, 즉 그 사람이 가진 재산의 크기에 압도당해서는 안 됩니다. 아, 재산 크기라는 겉모습에 속지 마라. 네, 우리가 집요하게 파고들어야 할 것은 오직 메시지, 즉 어떤 논리적 근거로 왜 그런 판단을 내렸는가 하는 그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결과라는 화려한 포장지가 아니라 그 속의 과정을 봐야 한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소셜미디어의 속성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기엔 철저하게 승리한 결과만 전시될 뿐입니다. 뼈아픈 실패나 깡통을 찬 과정은 모조리 삭제되어 있죠. 아, 이른바 생존 편향이군요. 네, 한두 번의 대박은 순전히 운으로 가능해요. 하지만 시장에서 10년, 20년 꾸준히 살아남아서 수익을 누적하는 건 완전히 다른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그렇겠네요. 운만으로는 안 되니까요. 그래서 오히려 우리는 운 좋게 성공한 사람의 무용담이 아니라 치명적인 실수를 저질러 돈을 잃은 사람들의 실패 경험을 연구해야 합니다. 실패는 명확한 인과관계가 있어서 우리가 피할 수 있으니까요. 듣고 보니 완전 고기가 끄덕여집니다. 성공 인증샷 뒤에 숨겨진 그 사람의 진짜 실력이나 리스크 관리 능력은 사실 우리가 알 길이 없잖아요. 그렇죠. 알 수가 없죠. 그렇다면 도대체 왜 지금 멀쩡하던 투자자들조차 운과 실력을 헷갈리면서 이성을 잃고 흔들리는 걸까요? 그 답을 찾으려면 현재 코스피 시장의 기형적인 구조를 들여다봐야 합니다. 아, 2020년 코스피요. 자료를 보니까 20년 경력의 베테랑 펀드 매니저들조차 진짜 경악을 금치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올해는 한국 증시 역사상 가장 기괴한 해로 기록될 겁니다. 주가가 비정상적으로 급등락할 때 시장을 강제로 멈추는 사이드카 제도가 무려 9번이나 발동됐습니다. 와, 9번이요? 세상에. 네, 어떤 날은 시장이 너무 폭락해서 매도 사이드카가 걸렸는데 바로 다음 날은 너무 폭등해서 매수 사이드카가 걸리는 그야말로 조울증에 걸린 듯한 장세였죠. 1년에 한 번 볼까 말까 한 게 며칠 만에 9번이라니.
게다가 코스피 지수가 5천에서 6천까지 무려 1000포인트나 오르는데 걸린 시간이 단 18일밖에 안 됐어요. 맞습니다. 정말 경이적인 속도죠. 이거 약간 비유하자면요. 시속 200km로 엑셀을 밟은 채로 과속 방지턱이 연속으로 있는 도로를 질주하는 스포츠카 같거든요. 아주 정확한 비유입니다. 운전대를 1mm만 잘못 들어도 바로 전복되는 그런 끔찍한 상황 아닌가요? 그렇죠. 여기서 그 스포츠카가 왜 그렇게 쉽게 전복되는지 구조적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비슷한 시기에 미국이나 일본 증시도 요동을 쳤지만 한국처럼 극단적이지는 않았거든요. 맞아요. 왜 우리만 유독 이렇게 심하게 흔들렸을까요? 이걸 더 큰 그림과 연결해보면 핵심은 얼마나 높이 올랐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무섭게 빠른 속도로 올랐느냐에 있습니다. 속도가 빠르면 왜 시장이 더 취약해지는 거죠? 콘크리트 없이 철골만으로 대충 지어 올린 마천루를 상상해 보시죠. 18배 만에 1000포인트가 올랐다는 건 중간중간 매물대를 다지고 가격에 대한 합의를 이룰 시간조차 없이 급하게 쌓아 올렸다는 뜻입니다. 아, 기초공사가 전혀 안 되어 있는 거네요. 네. 그러다 보니 시장 밖에 있는 아주 작은 대외 변수, 예를 들어 중동에서 들려오는 총성 한 번에도 유리창이 박살나듯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겁니다. 지지선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진공 상태니까요. 와, 철골만 있는 마철로 확 와닿네요. 여기서 진짜 흥미로우면서도 두려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거죠? 지금 듣고 계신 여러분이 만약 누군가의 5억 대박 소식을 듣고 조바심이 나서 스마트폰으로 매수 버튼을 누르는 바로 그 순간 있잖아요. 네네. 그 타이밍이 앞서 말한 그 스포츠카가 과속을 끝내고 낭떠러지로 추락하기 직전인 아주 아슬아슬한 고점일 확률이 거의 99%라는 겁니다. 네, 모두가 탐욕에 취해 달려들 때가 사실은 구조물이 무너지기 직전의 임계점이니까요. 그렇다면 이렇게 멀미가 날 정도로 흔들리고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시장에서 우리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차에서 튕겨나가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그래서 아주 구체적인 대응법이 필요합니다. 네, 자료에서는 여러분의 계좌를 지켜줄 감정을 완벽히 배제한 3가지 생존 법칙을 제시하고 있어요. 첫 번째가 분할 매수와 바닥 확인이네요. 그렇습니다. 시장의 변동성이라는 거대한 충격을 흡수할 서스펜션이 필요한 거죠. 하락장에서는 절대 떨어지는 칼날을 맨손으로 잡으면 안 됩니다. 바닥이 어디인지 정확히 아는 사람은 신밖에 없으니까요. 맞습니다. 하지만 가격이 형성하는 패턴은 우리가 읽어낼 수 있습니다. 패턴이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확인합니까? 예를 들어 코스피가 4,900으로 떨어졌다가 5,200으로 반등하고 다시 5,000으로 떨어졌다가 5,300으로 올라가는 흐름을 반복한다고 가정해보죠. 네, 흔히 말하는 쌍바닥 뭐 이런 거군요. 네, 이 흔적을 보면서 시장 참여자들이 5,000선 근처에서는 더 이상 주식을 팔지 않고 사들이기 시작하는구나 라고 합리적인 추론을 하는 겁니다. 아하, 거기가 단단한 지지선임을 확인한 뒤에 움직여라. 그렇죠. 만약 1,000만 원이 있다면 이걸 한 번에 다 넣는 게 아니라 100만 원씩 10번에 걸쳐서 철저하게 시기를 쪼개어 들어가는 겁니다. 평균 단가를 기계적으로 맞추면서 리스크를 분산하는 거죠. 아주 논리적이네요. 그런데요, 전문가님, 여기서 제가 인간 본성을 한번 건드려 보겠습니다. 네, 말씀하시죠. 만약에 이 원칙대로 100만 원을 먼저 샀다고 쳐요. 그런데 다음 날 바로 주가가 올라서 4만 원의 수익이 찍혔습니다. 그럼 뇌에서 어떤 신호가 올까요? 아주 강력한 도파민이 나오겠죠. 맞아요. 거봐. 내 직감이 맞았어. 여기가 진짜 찐 바닥이야. 지금 남은 900만 원 안 넣으면 내일 폭등할 때 나만 벼락고지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조급해지는 게 당연하잖아요. 완벽하게 짚으였습니다. 바로 그 지점이 두 번째 생존 원칙, 즉 계획을 지키는 인내심이 필요한 순간입니다. 아, 인내심이요? 방금 말씀하신 그 조급함이 바로 군중심리라는 무서운 중력입니다. 이 중력을 이겨내야 해요. 자료에 나오는 사례가 이 중력에 잡아먹힌 전형적인 모습이죠. 아, 그 100만 원 투자 사례요. 네, 100만 원 투자 후 4만 원을 벌자 흥분해서 남은 900만 원을 한꺼번에 다 밀어넣습니다. 그리고 거짓말처럼 다음날 시장은 폭락하죠. 와, 끔찍하네요. 애초에 100만 원씩 기계적으로 샀다면 8만 원 손실로 끝났을 텐데 감정이 개입해서 몰빵하는 바람에 순식간에 77만 원을 허공에 날리게 된 겁니다. 내 계획을 무너뜨리는 건 결국 외부의 악재가 아니라 내 안의 탐욕이군요. 자, 그럼 마지막 세 번째 방패는 뭔가요? 현금의 중요성입니다. 전체 투자 자산의 20에서 30%는 무슨 일이 있어도 현금으로 쥐고 있어야 합니다. 20에서 30%요?
네, 영원한 상승장이 없듯 공포스러운 폭락장은 언제든 갑자기 찾아옵니다. 그때 계좌에 100% 주식만 있다면 그저 피를 흘리며 바라볼 수밖에 없죠. 손발이 묶인 느낌이겠네요. 하지만 현금이 있다면 그 폭락의 순간은 일생일대 박앤세일 기회로 바뀝니다. 잠깐만요. 이 세 번째 원칙은 제가 꼭 짚고 넘어가야겠습니다. 리스크 관리를 위해서 눈물을 머금고 주식을 일부 팔아서 30% 현금을 마련했다고 쳐요. 네, 아주 잘한 결정이죠. 아, 내가 또 바보같이 털렸구나. 그냥 가만히 들고 있을 걸 하면서 자책하다가 멘탈이 완전히 붕괴되거든요. 이 엄청난 심리적 고통은 어떻게 감당해야 하죠? 이 지점에서 아주 중요한 철학적 질문이 생깁니다. 스스로에게 던져야 할 질문인데요. 나는 내 투자의 성패를 결과로 판단할 것이냐? 아니면 과정으로 판단할 것인가? 오, 방금 전 초반에 말씀하신 메신저와 메시지 이야기의 연장선이네요. 당연히 과정이겠죠. 정확합니다. 주식을 팔아 현금을 확보했던 바로 그 순간으로 돌아가서 복기를 해보시죠. 당장 내일 단 1%의 확률이라도 시장이 붕괴할 구조적 위험이 감지되었습니다. 그래서 최악의 파국을 막기 위해 비중을 줄인 겁니다. 네, 합리적인 행동이죠. 그것은 그 시점에서 내릴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이고 옳은 판단이었습니다. 그런데 옳은 판단을 했는데 왜 주가는 오르죠? 다음 날 주가가 오른 것은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결과적인 운이 작용했을 뿐입니다. 투자의 세계에서는 옳은 판단을 하고도 운이 나빠서 손해를 볼 수 있고 멍청한 판단을 하고도 운이 좋아서 돈을 벌 수 있어요. 아, 결과적인 운. 네, 하지만 결과에 집착해서 내가 바보짓을 했네라고 자책하는 순간 다음번에는 위험이 눈앞에 보여도 팔지 않고 버티는 잘못된 습관이 생겨버립니다. 진짜 무서운 이야기네요. 과정이 옳았다면 그 이후에 발생하는 단기적인 결과는 그저 내 몫이 아니라고 쿨하게 보내주는 마인드. 그게 멘탈 관리의 핵심입니다. 와, 이건 정말 짜릿한 탄철이네요. 과정이 옳았다면 결과적인 운에 일희일비하지 마라. 지금 듣고 계신 여러분도 이 문장을 꼭 마음에 새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렇게 흔들리는 시장 속에서도 이 철저한 원칙들을 묵묵히 지키며 버티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한국 주식시장의 체질 자체가 과거의 도박장에서 전혀 새로운 형태로 진화하고 있다는 분석의 자료에 있습니다. 네, 아주 거대한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과거 한국 시장은 테마주를 쫓아다니며 단기 차익만 노리는 이른바 개미들의 비중이 압도적이었죠. 네, 단타 위주였죠. 하지만 이번 2026년 대폭락장, 코스피가 5천선으로 곤두박질 치며 외국인과 기관이 공포에 질려 물량을 집어던질 때 그 어마어마한 매도 폭탄을 다 받아내고 바닥을 지킨 주역이 누군지 아십니까? 설마 개인이요? 네, 바로 개인 투자자들이었습니다. 와, 개인이 기관과 외국인을 이기고 바닥을 지켰다고요? 그렇습니다. 이들은 더 이상 과거의 그 갈대 같은 개미가 아닙니다. 퇴직연금이나 절세 계좌를 통해 우량주를 모아가며 10년, 20년 뒤에 노후를 준비하는 장기 투자자들입니다. 마인드가 완전히 달라졌군요. 저는 이들을 단순한 개미가 아니라 국민 투자자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이들이 시장의 구조적인 하방을 막아주는 강력한 댐 역할을 하기 시작한 것이죠. 댐이 생겼다는 건 정말 긍정적인 신호네요. 그런데 자료를 더 읽어 내려가다 보면 눈을 의심하게 만드는 엄청난 숫자가 등장합니다. 네, 코스피 8천 시나리오죠. 맞아요. 이 국민 투자자들의 진화와 더불어 조만간 코스피 8천 시대가 올 수 있다는 시나리오인데요. 전문가님, 이거 지금 이렇게 흔들리는 변동성 장세에서 너무 뜬구름 잡는 얘기 아닌가요? 겉보기엔 허황돼 보일 수 있지만 자료가 제시하는 코스피 8천의 논리적 근거는 상당히 견고합니다. 크게 세 가지 축이 맞물려 돌아가고 있거든요. 세 가지 축이요. 첫 번째는 뭡니까? 첫째는 펀더멘털, 즉 기업들의 폭발적인 실적 성장입니다. 한국 증시의 대장주인 삼성전자의 2026년 예상 영업이익이 무려 60조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와, 60조요? 네, 불과 3년 전인 2023년의 6조 원 대비 정확히 10배 성장한 엄청난 수치죠. 여기에 SK하이닉스 역시 AI 반도체의 핵심인 HBM 수요 폭발로 역대급 실적 랠리를 이어가고 있고요. 실적이 뒷받침된다는 건 확실히 가장 강력한 동력이죠. 그럼 두 번째 이유는 뭔가요? 둘째는 정부 주도의 전례 없는 시장 개혁입니다.
기업 가치를 높이는 밸류업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특히 금융투자 소득세 폐지와 공매도 재개 연기 같은 굵직한 조치들이 시장에 큰 영향을 주고 있죠. 여기서 제가 잠시 자료에 담긴 내용을 오해 없이 전달하기 위해 객관적인 맥락을 좀 덧붙일게요. 네네. 이 금투세 폐지 같은 이슈는 사실 정치적으로 다양한 이견이 존재하잖아요. 그런데 이걸 순수하게 시장 경제학적 관점에서만 보면 아주 명확한 메커니즘이 작동하거든요. 맞습니다. 큰 손 투자자들이 연말만 되면 세금을 피하려고 주식을 대량으로 팔아치우면서 시장이 폭락하는 그런 고질적인 패턴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세금 부담이 사라진다는 시그널 자체가 장기 투자를 가로막던 심리적 장벽을 허물어뜨리는 강력한 호재로 분석되고 있는 거죠. 정확한 해설입니다. 대규모 자본이 해외로 이탈하지 않고 한국 증시에 머물게 하는 제도적 안전망이 구축되고 있다는 뜻이죠. 네, 그렇군요. 그럼 코스피 8천을 향한 마지막 세 번째 이유는 뭔가요? 평가 해소와 지정학적 운이 겹쳤기 때문입니다. 현재 한국 증시의 주가 수익 비율, 즉 퍼는 미국 시장의 절반 수준에 불과할 정도로 싸게 거래되고 있습니다. 흔히 말하는 코리아 디스카운트네요. 네, 여기에 대만 TSMC가 안고 있는 중국발 지정학적 리스크, 그리고 미국의 엄격한 반도체 규제가 맞물리면서 글로벌 빅테크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움직임이죠? 애플이 차세대 칩 물량 일부를 삼성전자에 발주한다는 소문이나 엔비디아가 HBM 공급망을 다변화하려는 움직임 모두 한국 기업들에게는 천재이루의 기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아니, 전문가님, 잠깐만요. 지금 실적 10배 올랐고 금투세 폐지됐고 애플과 엔비디아의 러브콘까지 네네. 방금 전까지 우리 변동성 조심하라면서 스포츠카 과속 방지턱 얘기하고 철골 마철로 무너진다고 얘기하지 않았나요? 아하, 네, 그랬죠. 그런데 갑자기 코스피 8천이라는 잭팟 시나리오를 이렇게 쫙 깔아주시면 지금 이 심층 분석 듣고 계신 분들 당장 일시정지 누르고 마이너스 통장 뚫어서 주식앱 철 것 같은데요? 제발 진정하시고 제 말을 끝까지 들어보셔야 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코스피 8천은 내일 당장 혹은 다음 달에 도달한다는 뜻이 절대 결코 아닙니다. 당장 가는 게 아니군요. 짧게는 2년에서 3년, 길게는 그 이상이 걸릴 수 있는 장기적인 기회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그 8천이라는 꼭대기를 향해 올라가는 등산로가 결코 순탄한 꽃길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순탄치 않다. 아까 말한 그 스포츠카의 전북 사고가 또 일어난다는 건가요? 맞습니다. 6,500까지 올랐다가 한 달 만에 다시 5,500으로 내리꽂히고 7,000을 찍었다가 6,000으로 폭락하는 그런 끔찍한 조정을 수없이 반복하면서 피투성이가 되어 우상향할 겁니다. 와, 피투성이가 되어 우상향한다. 너무 리얼하네요. 그 과정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공포를 이기지 못하고 역시 한국 주식은 사기판이다 라며 욕을 하고 다 떨어져 나가겠죠. 버티기가 진짜 쉽지 않겠네요. 결국 저 위에 열린 8천이라는 달콤한 과실을 맛보는 사람은 머리가 똑똑한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앞서 이야기한 그 세 가지 생존 원칙을 우직하게 지키며 이 끔찍한 롤러코스터를 끝까지 버텨낸 사람뿐일 겁니다. 결국 아무리 장밋빛 미래가 펼쳐져 있어도 내 멘탈을 지킬 원칙이 없으면 중간에 다 털려버리고 남 좋은 일만 시킨다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그렇다면 그 거대한 파도를 끝까지 타고 가기 위해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이 당장 오늘 밤 취해야 할 구체적인 실전 행동은 무엇일까요? 초보자라면 반드시 머릿속에 각인시켜야 할 마인드셋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내가 먼저 발견하려 하지 말고 철저하게 눈으로 확인한 후에 쫓아가라는 겁니다. 남보다 한 발 앞서야 돈을 버는 거 아닌가요? 발견하지 말라는 게 무슨 뜻이죠? 남들이 모르는 숨겨진 진주를 내가 먼저 바닥에서 발굴하겠다는 건 사실상 도박에 가깝습니다. 그 회사가 정말 돈을 잘 버는지 분기 실적 발표를 통해 숫자를 두 눈으로 확인하고 매수해도 절대 늦지 않습니다. 무릎에서 사서 어깨에서 판다는 말이 바로 그 뜻이군요. 네, 그리고 제발 당부컨대 밤새 뜬 눈으로 미국 나스닥 차트 쳐다보면서 수명 단축하지 마십시오. 장이 마감되었으면 그날의 투자는 끝난 겁니다. 맞아요. 내가 밤새워 쳐다본다고 내일 코스피가 오르는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의 소중한 일상을 갉아먹지 마셔야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자료의 실전 투자자 3사람, ABC의 투자 결과가 비교되어 있는데요. 네, 이거 진짜 투자 심리학의 완벽한 축소판이더라고요. 이들의 감정선을 따라가 보면 우리가 왜 매번 돈을 잃는지
그 메커니즘이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세 사람 다 1,000만 원으로 시작했죠? 네, 모두 1,000만 원이라는 같은 종잣돈으로 비슷한 시기에 투자를 시작했지만 결과는 천지 차이였습니다. 먼저 A씨입니다. 그는 철저한 계획하에 1,000만 원을 10번으로 쪼개어 정해진 날짜에만 기계적으로 매수했습니다. 원칙을 지켰네요. 시장의 요동쳐도 흔들리지 않고 계획을 집행한 결과 평균 단가를 낮추며 9%의 수익, 즉 90만 원을 벌어들였습니다. 오, 평온하고 지루한 과정부터 얻은 승리네요. 반면 B씨의 뇌동매매는 좀 참담하죠. 네, B씨는 계획 없이 일단 500만 원어치를 샀는데 다음 날 10%가 오릅니다. 뇌에서 도파민이 팍 터지죠. 신나서 남은 500만 원을 높은 가격에 불타기로 추격 매수합니다. 꼭 이러면 바로 다음 날 떡락하더라고요. 네, 귀신같이 악재가 터지며 주가가 20% 폭락합니다. 계좌가 파랗게 멍드는 걸 보자 심장이 덜컥 내려앉고 극도의 공포에 질려 전부 패닉셀을 해버립니다. 단 며칠 만에 160만 원이 공중분해됐죠. 내동이라고 생각하면 진짜 끔찍하네요. 그런데 이 B씨보다 더 심리적 고통을 겪은 게 C씨잖아요. 네, C씨는 유튜브에서 누군가의 말을 맹신하고 전 재산 3천만 원을 오직 한 종목에 몰빵했습니다. 아, 한 종목 몰빵. 위험하죠? 며칠 뒤 그 종목이 마이너스 15%가 찍히며 450만 원이 날아가자 이성이 마비됩니다. 뇌에서는 지금이라도 안 팔면 남은 돈도 다 날린다라고 절규하죠. 결국 바닥에서 눈물을 머금고 전량 손절합니다. 진짜 비극은 그 다음이잖아요. 맞습니다. 자기가 팔았던 그 종목이 한 달 만에 무려 30%나 폭등해버린 겁니다. 와, C씨는 시장에 돈을 뺏긴 게 아닙니다. 시장이 조장한 공포에 질려서 자기 발로 돈을 갖다 바친 거네요. 그렇습니다. 만약 C씨가 3천만 원을 대형주 5개 종목으로 분산해서 투자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중 한 종목이 마이너스 15%가 폭락해도 전체 계좌의 타격은 고작 마이너스 3% 수준에 불과했을 겁니다. 마이너스 3%라면 사실 콧노래 부르면서 버틸 수 있는 수치잖아요. 정확합니다. 이 세 사람의 운명을 가른 단 하나의 차이는 지능이나 정보력이 아니었습니다. 시장이 뿜어내는 공포와 탐욕의 감정으로부터 나를 지켜줄 계획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오직 그 차이뿐입니다. 이야기를 쭉 듣고 나니 이런 깨달음이 옵니다. 투자는 무슨 복잡한 수식을 풀어내는 미적분 같은 게 아니군요. 네, 전혀 아닙니다. 투자는 매일 아침 달리기를 하는 것과 같습니다. 운동화를 신고 나가서 뛰기만 하면 건강해진다는 걸 세상 사람 누구나 다 알잖아요. 다들 알죠. 하지만 막상 아침에 알람이 울리면 이불 밖으로 나가기가 죽기보다 귀찮고 두려워서 못한단 말이에요. 쌀 때 사서 비쌀 때 팔고 빚내서 투자하지 말라는 이 단순하고 뻔한 진리를 우리는 우리 안의 감정 때문에 실천하지 못하는 겁니다. 오늘 자료를 관통하는 아주 완벽한 통찰이네요. 결국 주식 투자의 본질은 시장과의 싸움이 아니라 100% 나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나약한 본성을 억누르고 감정을 통제할 차가운 시스템이 필요한 거군요. 네, 그리고 그 시스템의 시작이 바로 나만의 투자 계획표를 작성하는 겁니다. 자,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께 요청합니다. 머릿속으로만 끄덕이지 마시고 지금 당장 스마트폰 메모장을 열거나 눈앞에 있는 종이와 펜을 집어드십시오. 그리고 제가 던지는 이 5가지 질문에 대한 여러분만의 답을 아주 구체적으로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꼭 적어보셔야 합니다. 첫째, 당장 내일 반토막이 나도 내 일상과 수면을 방해하지 않을 감당 가능한 총 투자 금액은 얼마인가? 둘째, 몇 개의 종목에 나누어 리스크를 쪼갤 것인가? 전문가들은 변동성 장세에서 우량 대형주 위주로 5개에서 7개 정도를 권장합니다. 너무 많아도 관리가 안 되니까요. 셋째, 누군가의 추천이 아니라 내가 직접 눈으로 실적을 확인하고 살 종목의 이름은 무엇인가? 넷째, 언제 살 것인가? 한 번에 몰빵하지 않고 어떤 주기로 10회에 걸쳐 나누어 살 것인지 매수 스케줄을 적으세요. 날짜를 딱 정해두는 게 좋습니다. 마지막 5째, 이 투자의 끝은 어디인가? 수익률 30% 도달 시 기계적으로 절반 매도, 마이너스 20% 도달 시 이유 불문 손절 등 여러분만의 명확한 퇴장 기준을 적으십시오. 네, 지금 적어내려간 이 몇 줄의 메모가 그 어떤 유명한 애널리스트의 리포트보다 여러분의 계좌를 안전하게 지켜줄 가장 강력한 방패가 될 것입니다. 세상의 어떤 폭락장도 완벽하게 피할 수 있는 계획이란 존재하지 않겠죠. 배가 바다로 나간 이상 파도는 맞게 되어 있으니까요. 하지만 튼튼한 나침반을 쥐고 있는 항해와 눈을 감고 표류하는 항해는 거대한 태풍을 만났을 때 생사를 가릅니다. 여러분이 밤잠을 설치며 불안한 이유는 시장이 흔들리기 때문이 아닙니다.
흔들리는 시장 속에서 나를 잡아줄 나만의 계획이 없다는 사실, 바로 그 지점에서 불안이 시작되는 거죠. 깊군요. 내려앉기는 말씀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우리는 2026년 주식시장에 미친 듯한 광기와 그 구조적 취약성, 그리고 그 폭풍우 속에서 살아남기 위한 아주 차갑고 기계적인 생존 원칙들까지 깊이 있게 파헤쳐 보였습니다. 네, 정말 밀도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이 심층 분석을 통해 모든 논리를 이해하고 완벽한 계획을 세웠다고 안심하기엔 이릅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묻고 싶은 진짜 두려운 질문은 따로 있습니다. 어떤 질문이죠? 당장에 내일 코스피 지수가 얼마나 떨어질지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한 6개월쯤 시간이 흘러서 시장이 언제 요동쳤냐는 듯 다시 싹 평온해지고 전 국민이 탐욕의 파티에 취해 있을 그날, 오늘 여러분이 그 메모장에 꾹꾹 눌러 적은 이 차가운 생존의 규칙들을 과연 그때까지 기억하고 실천할 수 있을까요? 정말 날카로운 질문이네요. 아니면 또다시 누군가의 화려한 5억 원짜리 수익 인증글에 눈이 멀어서 스스로 세운 원칙들을 비웃으며 쓰레기통에 던져버리게 될까요? 어쩌면 우리가 맞서 싸워야 할 진정한 변동성은 눈앞에 번쩍이는 시장의 차트 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흔들리고 유혹당하는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맞습니다. 오늘 세운 원칙을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밤 여러분이 완성한 그 작은 나침반을 두 손에 꽉 쥐고 주무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심층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지적 호기심과 통찰력을 한 단계 더 도약시켜줄 새롭고 날카로운 자료와 함께 다음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나눈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생각할 거리를 주었다면 긍정적인 피드백을 남겨주세요. 더 듣고 싶은 주제가 있다면 여러분들의 의견을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피드백은 다음 이야기를 준비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겁니다. 다음 이야기들을 놓치지 않으려면 구독과 알림을 설정하세요. 여러분의 선택 하나하나가 여러분의 삶을 만들 겁니다.